아침에 일어나 뒤꿈치 통증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가만히 있을 때는 통증이 없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통증이 느껴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경험이 있다면 당신은 족저근막염일 확률이 99%입니다. 잠을 자거나 오래 앉아있는 동안 짧아지고 뻣뻣해진 족저근막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갑자기 늘어나서 이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인데요.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과사용, 발의 구조적 변형, 과체중. 첫 번째 과사용, 가장 흔한 원인은 반복적 스트레스입니다. 족저근막염은 일반적인 염증이 아니라 반복적인 미세 외상을 입거나 무리하게 사용하거나 많이 사용해서 통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아킬레스건이 짧아서 종아리와 발꿈치가 뻣뻣한 경우, 달리기 등 근막에 높은 긴장이 가해지는 운동을 많이 하는 경우, 발바닥이 딱딱하고 얇은 신발을 많이 신는 경우, 딱딱한 바닥 위를 많이 걷는 경우 등 잘 발생합니다. 두 번째, 발의 구조적 변형. 평발은 걷는 중에 발바닥 내측 아치가 낮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족저근막에 과도한 긴장이 가해져서 족저근막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발바닥 아치가 높은 오목한 변형, 요족 변형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아치가 너무 높아서 보행 시 발가락을 들어 올릴 때 족저근막에 과도한 긴장이 지속적으로 가해져서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과체중. 이거는 말 안 해도 알겠죠? 몸이 무거워지면 발이 받는 하중도 늘어납니다. 늘어난 만큼 발이 받는 자극과 스트레스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족저근막염을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완치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족저근막염으로 병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세대충격파 치료비 절대 만만하지 않다라는 걸요. 저는 지금 말씀드릴 집에서 족저근막염 완치받는 세 가지 방법으로 3개월 만에 통증이 사라지고 2년 동안 족저근막염 재발 없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칭. 가장 본질적으로 족저근막염 통증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마 체해충격파 치료, 소염제, 주사 등을 맞았는데도 며칠 통증이 없다가 다시 생긴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왜일까요? 족저근막염 통증을 잡아주는 발 근력이 약하기에 아무리 돈을 써서 치료를 받아도 통증이 반복되는 겁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족저근막염 완치 스트레칭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발가락 주먹쥐기.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바닥에 발바닥을 붙이고 발가락 5개 모두 꽉 짜주시면 됩니다. 이때 펴준 상태에서 10초 버텨주시고 이를 5세트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자극 최소화. 실내에서는 푹신한 슬리퍼를 신거나 스트레칭을 하면서 발 케어가 가능하죠. 하지만 족저근막염이신 분들이 가장 놓치는 부분이 실외 관리입니다. 아무리 좋고 비싼 치료를 받아도 통증이 다시 돌아오는 이유는 밖에서 발에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자극을 최소화시켜주지 않기에 발생하는 겁니다. 이때 저는 뒤꿈치 쿠션 패드를 신발에 넣어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 패드는 양말 안에 착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발 착용이 가능합니다. 구두나 운동화를 신어도 표시가 안 나고 이종 쿠션으로 뒤꿈치에 가는 자극과 스트레스를 90% 가까이 줄여줍니다. 이 패드 정말 강추합니다. 세 번째, 마사지. 마사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보통 통증이 느껴지거나 뻐근한 부위를 직접적으로 마사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를 지속적으로 눌러 마사지를 하면 오히려 자극을 줘 염증이 더 심해집니다. 때문에 족저근막염일 때 발바닥 마사지를 해 발 피로를 풀어준다면 통증 주변 부분을 마사지해 주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의 핵심은 발에 가해지는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발 근육을 만들어 본질적으로 족저근막염 완화를 시켜준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금 당장 한다고 하루아침에 족저근막염 통증이 좋아질까요? 아닙니다. 최소한 3개월은 해주셔야 발 근력이 붙으면서 통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꾸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